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모처예요. 더 몰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 DDP 같은 그런 전시장인데요.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건데요. 더 빅 리빌, 큰 걸 먹힌다는 거죠. 뭘 먹힌다는 거야? 여기 주변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발표하는 거냐? 이거 간단히 살펴보시죠. 오늘 만나볼 차는 볼보 EX30입니다. EX3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차다,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차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볼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자동차보다 작은 차, 그리고 볼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자동차보다 빠른 차, 그리고 볼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자동차보다 더 넓은 차라는 얘기죠. 도대체 어떤 차길래 그렇게 얘기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사실 이 차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차가 너무 커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야. 아니 이게 무슨 EX90하고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작네. 아니 이게 높이를 보면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였어? 이렇게 작아? 사실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요소들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예전에 봤던 그 디자인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자동차의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넣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봤을 때 큰 차인가? 라고 생각되는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보니까 약간 작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일단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굉장히 큰 차로 보여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볼보의 기존의 디자인 랭귀지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토르의 망치 같은 거, 토르의 망치를 갖고 있으니까 확실히 볼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토르의 망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올드하잖아요. 이걸 디지털 픽셀처럼 이렇게 나눠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현대에서 배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앞쪽은 굉장히 심플의 극치입니다. 뭐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없고 완전히 미끈하게 생겼으면서도 이 볼보의 엠블럼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면서 또 완전히 클래식한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디자인을 얘기하면서 이 디자이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차의 디자인은 어느 것 하나 이유가 없는 디자인이 없다.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뭐야? 호수형 같은 이거 뭐 웅이 아버지야 뭐야?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센서 바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차들도 사실 센서 바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센서 바가 굉장히 얇고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숨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끈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패턴들은 그럼 뭔데? 이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디자인은 이 차에 여러 가지 색을 입힌다는 것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을 입히고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의 아랫부분, 이거 만약에 페인팅을 하게 되면 리사이클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입히지 않고 이 아래쪽은 리사이클이 더 잘 될 수 있는 요소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원가 절감 아니야? 아니고요, 기분 탓이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당당한 느낌, 굉장히 솔리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리드하다는 게 정말 자동차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많은 메이커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여러 가지를 자꾸만 더하다 보면 꾸밈이 지나쳐서 약간 솔리드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뭐 여러 가지를 계속 더하는 대신에 이 볼보는 굉장히 심플한 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릭터 라인을 지나치게 잡지 않고 여기 가느다랗게 하나를 딱 잡았어요. 뒤에서 봤을 때 너무나 예쁜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측면에서도 이런 디자인들이 그냥 생겨있는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살짝 튀어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플라스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고, 그걸 또 이제 투톤으로 만들면 그것 또한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이걸 하나의 톤으로 이렇게 그루브를 만들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도 이 차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모네모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네모네모하게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죠. 자동차가 둥글둥글하다 보면 귀엽긴 하지만 물러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차가 당당하게 다부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볼보들, 그 볼보의 특장점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 디자이너 말로는 에스프레소 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라는 건 뭐예요? 샷을 딱 해서 그 안에 농축시켜 놓은 것 같은 거잖아요. 이 커피의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게 하는 농축된 커피 같은 그런 맛을 느끼게 해준다는 건데, 이 볼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램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다 모든 게 안전을 위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램프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거, 약간 잠깐만 폴스타, 죄송합니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아니야. 뒤에 테일 램프를 보면 이렇게 네모진 게 DRA?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차는 정말 디테일의 자동차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런 데에다 볼보 배지 살짝 집어넣어 놨는데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 램프가 켜져 있고 그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기 뭐가 있네 정도가 아니고 볼보라고 찍혀 있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램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브레이크 램프를 밟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밟아주셔서 여기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요 가장자리는 요건 다 지금 DRL처럼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볼보는 DRL이 항상 켜져 있죠. 그리고 위쪽에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가 있는데요. 저는 근데 살짝 이게 볼보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게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안 보여요. 약간 낮아야 보이거든요. 트럭에서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위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를 열 때 트렁크는 버튼이 여기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서 이 센서 바가 있듯이 뒤쪽도 이렇게 버튼을 이런 데다 숨겨놓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는 지금 여기 있는데, 후방 카메라 위치가 이렇게 낮아도 되나? 이 언저리에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후방 카메라 낮은 차들이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와이퍼 같은 경우는 와이퍼를 요즘 많이 숨기잖아요. 근데 볼보는 이걸 숨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뭐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 차가 작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작은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는 SUV 같은 느낌이야, 좀 큰 차의 느낌이야,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얘가 레이더인 것 같은데 레이더의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 하나 살짝 있네요. 요거 무슨 용도일까? 무슨 용도일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마 요게 있게 되면 눈이 여기 쌓이는 걸 조금 방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고속으로 갈 때 요 밑으로 눈이 계속 쌓이지 않게 요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디테일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되게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닮아가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좀 EV6랑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EV6에 약간 이런 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요 예전에 볼보 같으면 그릴 중앙에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제 그릴이 없어지니까 이게 갑자기 매끈한 표면을 파고 나온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볼보 자체가 레이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엠블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보면 볼보 글씨가 이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레이더 역할을 하려면 이게 지금 인듐이어야 되거든요. 인듐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소형차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렇게밖에 숨길 수가 없나? 여기 센서 바람에 여기다 그냥 박으면 안 될까요? 약간 높이상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엠블럼에다가 뭔가 좀 넣는 건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휠 디자인에 보면요, 휠이 주먹이 쑥 들어가는 이런 휠이야. 보통 이제 전기차 같으면 주행거리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공력 휠로 그냥 확 덮어버리는데, 근데 이 차는 그냥 스포츠카처럼 디자인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차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6초에 불과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나온 볼보의 모든 차 중에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작다는 것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승화시킨 거죠. 제동거리도 장점입니다. 제동거리는 이 차는 시속 100km에서 0km까지 36m 만에 정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 스펙들을 보면 구디어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 자체는 지금 에너지 타이어예요. 이피션트 그립이라고 하는 타이어인데 이 에너지 타이어를 어떻게 그렇게 했지? 신기하네요. 여러가지 면에서 에어로다이내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보면 에어 커튼을 위한 구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에어 커튼을 형성해서 여기 타이어에 들어가는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살짝 튀어나온 이런 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에어로 부품이야. 타이어가 지금 밖으로 굉장히 튀어나왔는데 이걸 에어로를 약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이어를 조금 더 막아주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보면 여기에 살짝 튀어나와 있고, 뒤로 가면 이렇게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타이어가 밖으로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차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타이어보다 무조건 나와야 돼서 이렇게 만든 거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에어로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보인다.
폴스타 한번 잘 만들어 놓고 두루두루 잘 사용하는 부분이죠. 요거 에어로가 가장자리에 빈틈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부리닥치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사각지대 경보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가 좋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줄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미러를 어떻게 움직여지게 하느냐? 미러 움직여지게 할 땐 이 통 전체가 움직여져요. 이 통 전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미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트렁크를 보시면 와,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뒷좌석을 폴딩했을 때 이게 판판해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거고, 더 많은 짐을 실을 때는 이걸 더 아래로 해서 이렇게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대부분 다 이 정도는 이제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그리고 아래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퍼스트에이드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죠. 사실 이건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퍼스트에이드 키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납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형 자동차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자, 그러면 차의 앞쪽에 가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라고 흔히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쪽에 한번 보시죠. 사실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이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면 그 옆에 부품들이 그냥 드러나 보이면 여기다가 뭘 넣기가 힘들어요. 자기 물건을 엔진룸 속에 막 뜨거워질 것 같은 곳에다 넣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살짝 커버가 돼 있어서 커버가 꽤 꼼꼼하게 이렇게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픽이 그려져 있네요. 꼼꼼하게 슬럭이 있고, 아무튼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 케이블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었지? 여기 이렇게 워셔액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액체를 넣을 수 있는 냉각수나 여기 이렇게 브레이크액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열어보시면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땡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위가 잘려져 있죠. 이거는 유럽식 타입 2라고 하는 충전 방식입니다. 타입 2 충전 방식, 타입 1 충전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전혀 다른 거예요. 타입 1 충전 방식은 뭐냐? 미국에서 시작돼요. 타입 2는 뭐냐? 메네키스라고 하는 유럽에서 시작된 충전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미국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전 시간 보면 6kW에서 7kW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죠. 완속이라는 건 정말 완속이야. 완속. 근데 유럽은 어떤가? 40kW까지 충전됩니다. 이 차는 22kW까지 충전이 돼요. 22kW까지 완속으로 충전되는데 이걸 완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완속이 이 정도면 굳이 완속이라고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타입 2의 경우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타입 1은 죽었다 깨나도 완속이 빨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타입 2는 480V 3상으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거 좀 대규모로 사용해 보시면 집에 3상 전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3상 전원이 훨씬 더 용량이 크고 훨씬 더 빨라요. 우리나라 완속은 3상을 지원하는 유럽 형태를 채택했어야 됐어요. 근데 잘못해서 미국 방식을 채택하게 됐죠. 그게 큰 실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차는 완속일 때 22kW까지 충전된다. 이 얘기를 보면서 아마 많이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건 유럽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타입 1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타입 2 있으면 될 거예요. WLTP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48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WLTP니까 거기서 한 100km 정도를 빼야 되겠죠? 한 380 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됩니다. 두 가지의 룸이 제공되고 있어요. 볼보는 이걸 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룸에 들어오면 인테리어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와, 이거는 벽지가 발라져 있네? 실제로 이 차는 룸이니까, 그러니까 이 차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는 룸처럼 꾸며진 거예요. 자동차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내가 쉬는 공간,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거지, 이제 어디로 A부터 B까지 가는 그런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테리어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벽지 인테리어를 여기저기다 쓰고 있고요. 요거는 북유럽 소파야. 북유럽 소파라고 요즘 나오는 그런 소파예요. 약간 시작점이 조금 기분 나빠.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를 가장 잘하는 건 그냥 북유럽 회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공평한데 어쨌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디오죠. 하만 카돈 사운드 바를 여기 갖고 있습니다. 오디오가 사운드 바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니, 사운드 바면 이게 뭐 엄청난 건가? 그건 아니고요. 사실 사운드 바도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운드 바라는 인테리어 요소를 사용한 건 어디까지나 인테리어 요소지, 이게 정말 사운드 바라서 뭐 엄청난 사운드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운드 바, 사운드가 정말 좋을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재밌는 부분이
공간이 있어요. 일단 전화기는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에 다 하나씩 넣을 수 있고요. 한쪽은 무선 충전이 되고 이쪽은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여기 USB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이미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이걸 열면 또 지하실에 나와. 1층 밑에 지하실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네,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컵홀더가 원터치입니다. 원터치로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딱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실 아이오닉도 움직여요. 근데 아이오닉은 움직여질 때 뭔가 삐그덕 이러면서 움직여지잖아. 그러니까 움직여지는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었어야지. 훌륭합니다. 훌륭한 퀄리티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윈도우 스위치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윈도우 스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아이오닉 6 같은데? 아이오닉 베꼈습니까? 아닌가? 아닌가 보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싶긴 해요. 근데 스위치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1단계만 하면 이렇게 적당한 정도, 2단계 하면 이렇게 제대로 끝까지 갑니다. 이쪽 도어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 도어 쪽은 손잡이가 굉장히 예쁘게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손잡이 이런 식으로 도어를 여닫는 스위치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만졌을 때 이 소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재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도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용 소파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스위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완전히 원초적인 느낌이에요. 저렴하면서 그렇게 싸 보이지 않게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고 그래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운전자의 눈을 보는 이런 카메라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 카메라에서 계속 이렇게 램프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 자율주행의 기능들을 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차는 테슬라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면이 또 있는데 뭐냐면 여기 계기판이 없어요. 특히 볼보가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볼보가 테슬라스럽게 바뀌었어요. 뭐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XC90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휴지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이 적당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인데 이 정도라도 소형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편이라고 생각돼요. 라이트 어떻게 켜는 거지? 우와 대박. 라이트 스위치를 안 만들었는데 라이트가 터치로 됐어요. 라이트 스위치 이런 식입니다. 익스테리어 라이트, 이 하향등, 그리고 상향등은 어떻게 켜? 상향등 켜는 방법이 없네요. 상시 상향등이 없고 필요한 경우에 등을 켜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를 켰을 때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슉 들어오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빡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켰을 때 보세요. 천천히 사라지고 켜질 때도 천천히 켜집니다. 세련됐잖아. 헤드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헤드라이트 높이도 이렇게 터치로 조절할 수가 있네요. 높낮이도 터치로 조절하고 이쪽에 콘솔 박스 이거 여는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여기 글로브 박스 있으면 여기 글로브 박스에 있는 거 꺼낼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갖고 꺼내잖아. 여기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글로브 박스 여기다 넣지 않고 이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짐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조수석 쪽에다가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만들었네요. 좀 작긴 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작긴 한데 그래도 훨씬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보기 편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볼보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냥 길자가 빽빽했죠. 진짜 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그래픽이 예쁘게 만들어져서 서로 구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꾸 국산차를 보면서 얘기할 때 국산차의 여러 가지 버튼들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것들을 좀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테슬라랑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주행할 때 후진할 때 이렇게 전진할 때 이렇게 정차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자율주행처럼 이제 차선을 유지하고 어댑티브 크루즈를 할 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너무 테슬라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아요. 근데 테슬라하고 전혀 다른데? 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고급감이 전혀 달라요. 테슬라는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고 참신한데 조금 허술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볼보 같으면은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돈을 처발처발했어요. 처발처발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이런 차는 뒷좌석 공간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들 뒷좌석이 부족하니까. 깜짝이야.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넉넉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한 뒷좌석이에요. 머리 공간이 여기서 이만큼 더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 유리라서 있어요. 이게 유리가 아니었으면 머리가 닿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그런 천장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공간이 더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이런 것들 3D 패턴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재활용 소재를 고급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런데 약간 플라스틱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차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닌데 다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니고 생 플라스틱이 아니고 우레탄이고요. 이런 것들도 그냥 생 플라스틱이 아니고 나름 잘 꾸며놨습니다. 괜찮아요. 싸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싸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광택 넣어서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개발을 했네요. 예전 플라스틱처럼 정말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아요. 물론 뭐 비싼 소재로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재활용 소재, 친환경 소재를 잘 사용했다. 또 손에 닿는 부분의 감촉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형태 기능적이기도 하고 잘 만들기도 했네요. 수납 공간도 나름대로 있고, 여기 보면 휴대폰 넣는 곳이 있는데 이게 무슨 폭스바겐보다는 훨씬 더 나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두툼한 이런 소재를 같이 넣어서 그래서 이게 쉽게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고 저렴해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게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창을 열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창문이 이렇게 열리죠. 창문은 끝까지 내려갑니다.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고요. 물론 여기 중간이 끊겨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요. 올리거나 내릴 때 스위치가 2단계 스위치입니다.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로 하면 원터치로 다 올라가는 그런 스위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USB-C가 양쪽으로 2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 차는 작지만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 트레이를 이렇게 따로 빼서 아예 수납 공간을 더 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뭐 다양한 용품들을 더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이 생겼네요. 여기서 봤을 때 앞부분 디자인은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넉넉합니다. 무엇보다 이 운전석 계기판이 없는 거, 요거 마치 테슬라 모델 3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뒷좌석 굉장히 고급스럽고 넉넉한 뒷좌석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살펴보는 자동차는 볼보 EX3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 차는 볼보의 전통 같은 거죠. 볼보는 사실 시대를 리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동차 회사들이 크로스컨트리라는 이런 장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컨트리는 뭐냐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차를 괜히 조금 올리는 겁니다. 괜히 조금 올려서 SUV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V60, V90 이런 차를 갑자기 차체를 조금 높여서 크로스컨트리라고 파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메이커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기아도 오프로드용 시드, 크로스 시드 같은 걸 내놓기도 하고, 포르쉐도 잠시 우리도 그런 거 있었지 라면서 다시 내놓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차, 이 크로스컨트리입니다. 크로스컨트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전시되고 있냐면 앞쪽에 그릴 부분을 검정색으로 도장했습니다. 검정색으로 도장해서 아마도 좀 더 터프한 환경을 달려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장을 했어요. 물론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어서 저게 깨지면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 앞쪽 범퍼 전체를 바꿔야 되겠죠. 전체가 한 파트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요. 휠도 사뭇 다르네요. 휠이 아주 멋져요. 차체 높이가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지상고를 조금 더 높인 것 같죠. 그리고 위쪽에 지금 저게 순정일까요? 바로 크로스바가 저게 순정으로 제공되는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크로스바를 제공해서 차에 연결해 주고요. 저거 나중에 옵션으로 붙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처음부터 크로스컨트리를 사야 저게 붙을 것 같습니다. 뭐라도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근데 약간 오프로더라기에는 조금 귀여워요. 그래서 아마 크로스컨트리는 정말로 진정한 오프로더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디까지나 오프로드까지 염두에 둔 흥미로운 자동차, 귀여운 자동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볼보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게 됐는데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볼보 앞으로 다양한 자동차들을 만들게 될 거고요. 2025년부터는 절반이 전동화, 2030년엔 100% 전동화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한데, 지금 이 차가 그만큼 많이 팔릴 수 있는 자동차,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라는 뜻이겠죠. EX30, 이 차는 그냥 볼보만의 자동차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 전체가 이렇게 작은 자동차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거, 그게 우리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